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섹션 3의 자료 해석에서 표 해석 파트의 강의를 맡게 된 바른적성팀의 김영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표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50명들 중에서 30명 정도가 지각을 하더라 이거야. 그럼 이제 지각을 하는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검색머리더라 이거예요. 검정색 머리.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머리 색깔은 다 뭐겠어요? 검정색 머리겠죠. 하지만 표에서 검정색 머리를 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각을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아, 머리가 검정색이면 지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기반적으로 철저하게 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을 하게 되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48 나누기 뭐 24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거 계산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굉장히 이상할 것까지는 없겠네요. 아무튼 간에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1, 2, 3, 4, 5번, 1, 2, 3, 4번 이런 보기 중에 하나잖아. 그런 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를 찾아내는 것만 우리가 뭐 하면 돼? 확인을 하면 돼. 그러면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계산이 아닌, 어떤 어림셈이죠. 어림 잡아서 근거한 그 연산에 의해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연습도 충분히 평소에 하셔야 돼요. 그냥 자세하게 하나씩 계산하는 건 이미 다 알잖아요. 여기 계산하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에 보면 다음은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중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13세에서 그 다음에 이제 18세 청소년. 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9세에서 24세 청소년. 19세에서 24세의 연령대가 가장 적게 고민하는 문제. 얘는 가장 많은 거, 얘는 가장 적은 거를 고민하는 문제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표를 봤을 때 문제는 좀 쉽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뿐하게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3세에서 18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지금 뭐예요? 성적이죠. 성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세에서 24세에게 가장 적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뭐예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1.2%죠? 1.2%. 요건 1.2%고, 그 다음에 성적이 53.1%니까 몇 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1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요 부분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다음은 주요 선진국과 브릭스의 고령화율을 나타낸 표이다. 다음 빈칸 중 2010년 대비 2040년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게 증가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대비라는 말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A 대비 B라고 해봅시다. A 대비 B라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A 대비 B다. 거기 나와 있죠? A분의 B.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대비라는 이전 단어가 어떻게 돼야 돼?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분자에 B가 들어가야 돼. A 대비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에 대한, 7? 7에 대한 4의 B다. 7에 대한 4의 B다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7분의 4. 이런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0년 대비 2040년의 고령화율. 그러면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을 지금 보면 2010년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3.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13.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2라고 되어 있어요. 21.2 맞나요?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이걸 여기서 계산을 하죠. 일본 같은 케이스는 뭐라고 돼 있냐면 17.2라고 돼 있죠. 17.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40년에는 34.5라고 되어 있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브라질을 한번 볼까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얼마냐? 7.04네요. 7.04. 2010년. 여기가 2010년이니까 17.2가 아니네요. 2010년에 일본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3이네요. 23이 되는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7.04죠. 7.04.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누가 들어가? 2040년에 17.6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인도 한번 봅시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얼마냐? 5.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얼마냐? 2040년에 10.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요, 봐봐요. 일단은, 여기 인도가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계산하기가 편한 걸 한번 봐봐. 딱 얼마야? 대략적으로 딱 2배네, 2배. 요런 건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2배인데,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2배가 돼야 안 돼요. 이거 2배가 안 되죠. 얘네들은 2배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장 높은 걸 구하라고 하는데 2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볼까요? 얘 2배 하면 얼마죠? 14.08이죠. 그거보다 얘가 어때? 크지? 그럼 브라질이 2배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이 브라질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교하기 편한 것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그거보다 작은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얘만 보면 돼. 브라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일단 기본적인 계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간단하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빨리 되는 거, 금방 되는 것부터 빨리 찾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판단되는 것들 다 버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이따가 또 복잡한 계산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 다음은 2016년 서울 및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1번을 보시면 학생들은 교우 관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기서 학생들은 서울 학생이라고 나와 있죠. 서울 학생들은 교우 관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 교우 관계 64.3이네요. 서울이라고 쓸까요? 서울의 교우 관계는 64.3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학교 주변 환경이 얼마라고 돼 있냐? 30.5라고 돼 있죠.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뭐라고 돼 있냐? 30.5라고 돼 있어. 이거 제일 높나요? 표에서 봤을 때 제일 높네요. 30.5가 제일 낮나요? 제일 낮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항목을 나열했을 때 서울 학생과 전국 학생들의 항목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높은 항목은 좀 전에 이제 얼마였냐면 교우 관계였죠. 그죠? 서울부터 볼까요? 서울의 만족도. 서울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뭐였다고? 교우 관계. 자, 그러면 전국도 한번 봅시다. 전국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교우 관계냐? 교우 관계 맞네요. 여기까지. 여기도 맞고. 자, 서울의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서울의 두 번째 49가 있네요. 49가 얼마냐? 전반적인 학교 생활. 자, 그 다음에 전국에서 교우 관계를 다음으로 높은 게 전반적인 학교 생활. 얘도 똑같네요.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의 49 밑에는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네. 세 번째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 교육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는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여기도 지금 교육 내용이 42.8,
그 다음에 뭐 사제관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얼마냐면 전반적인 학교 생활 다음에 사제관계란 말이야. 사제관계.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죠? 항목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제 됐고 3번 봅시다.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학생의 만족도가 전국 학생의 만족도보다 높은 항목은 4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학생의 만족도가 전국 학생보다 높은 걸 찾아보면 뭐가 있냐? 교육 내용이 있고요. 교육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게 뭐가 있느냐? 교육 방법이 있네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높은 게 뭐가 있느냐? 사제관계. 사제관계도 만족도가 서울이 더 높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생활은 아니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냐?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서울 학생의 만족도랑 전국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큰 항목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제일 큰 걸 보니까 어디예요? 교육 방법이 지금 얼마 차이 나요? 교육 방법이 4.3 정도 차이 나네요. 교육 방법이 지금 4.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육 내용이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나요? 3.7 정도 차이 나죠. 그럼 누가 더 많이 차이 나? 교육 방법이 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그 다음 문제. 지금 그 다음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초등학교 초중등교육, 그죠? 초중등교육의 규모에 대한 조사한 표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네 번째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표가 아주 그냥 숫자가 그냥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지부터 찾아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지. 4번을 봤을 때 초등학교 한 개교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 한 개교당. 자, 4번을 보죠. 600명 이하. 그러면 초등학교 한 개교당 학생 수가 600명 이하로 떨어진 때는 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한 개교당 학생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학교 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학생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표를 한번 봐봐. 이걸 지금 계산하는 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봐봐요. 이거 이제 단위는 그냥 끊고 읽겠습니다. 단위는 버리고 5756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 수는 뭐라고 돼 있어? 383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5756이니까 2009년을 봐봐요. 5756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라고 돼 있어? 3830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학생 수는 1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봐요. 이거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림잡아서. 그럼 어떻게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겠느냐?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건 7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7배. 6배는 확실히 넘죠. 6배를 해보니까 이게 30 나오고, 7 같은 경우는 6배 하게 되면 어때요? 6배 하게 되면 4200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합치면은 이거 6배는 넘는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 아,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무조건 넘겠구나. 요거랑 여기서 공 몇 개를 빌려와요? 하나를 빌려와요. 공 하나 빌려하면 38,300이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빌려와. 그냥 이렇게 38,300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5,756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빌려오란 말이야. 여기 10의 제곱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다른 애들도 10의 제곱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는 6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배 하게 되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요. 쭉 가다가 2011년에 한번 봐봐요. 2011년을 보면 쭉쭉 갈 필요도 없겠네요. 2010년도 한번 봅시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초등학교가 3672라고 돼 있어요. 10의 3승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수는 5813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얘도 공 하나 더 주고 생각해보면 36,720일 거 아니야. 얘도 어떻게 돼요? 5,813일 거라고. 그럼 얘도 곱하기 6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5,000에다가 6 곱해봐야 3만이고 8,000에다가 6 곱해야 4,8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어때요? 6보다는 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 한번 볼까요? 2011년을 봤더니 학생 수는 어떻게 돼 있냐? 3474라고 돼 있죠. 그럼 3474 곱하기 10의 몇 승? 3승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초등학교 수는 얼마가 돼? 5829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다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어때? 3만 넘죠? 3만 나오죠? 3만? 그 다음에 여기 800 보이세요? 800에다 곱하기 6을 해봐요. 얼마면? 4800이지. 그럼 3만에다가 4800을 더하면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야? 34800이죠. 34800인데 지금 여기로 뭐라고 돼 있어? 34700 하나 주면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5829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안 돼. 6배가 안 돼. 얘는 6보다 어때? 작다고. 그럼 문제에서 600명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진 해는 언제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절대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이거 생각하셔서 잘 알아주셨다가 그 문제를 풀 때 꼭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걸로. 자, 그 다음 5번을 보죠.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1년에 가장 많았다. 그죠? 2011년에 고등학교 교원 한 명당 학생 수는 얼마인가? 2011년에 가장 많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표에서 많다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2011년에 고등학교 교원당 학생 수라고 돼 있는데 2011년에 고등학교 교원 수는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123이라고 돼 있죠. 학생 수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900 얼마라고 돼 있냐? 2011년에 66이죠. 1966 2011년에 125네요. 12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를 골라봐요. 보기를 고르면 얼마가 돼 있냐면 1, 2, 3, 4번에 15명은 다 똑같지. 그럼 15명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15.4냐 15.5냐 6이냐 7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요런 거는 좀 계산이 어때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에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때요? 계산을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125에다가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12.5가 되겠죠. 그죠? 12.5가 될 거야. 그럼 12.5가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배수로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125에다가 이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얘는 10배가 되겠죠. 그지? 10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하기 편한 게 125에다가 얼마를 곱해봐요? 6을 곱해봐요. 6을 곱해보면 6, 5, 30에 3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750. 그럼 여긴 750이니까 어떻게 돼? 얘는 계산해보니까 2000명이 나와. 그지? 2000명이란다. 2000이 나오죠. 2000. 2000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2000이고 여기는 얼마야? 1966이죠. 그럼 2000하고 1966하고의 차이는 대략 얼마 정도 나요? 34 정도 나죠. 맞나요? 34 정도 나. 그러면 34 정도 난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12.5에서 10분의 1을 하게 되면 125에서 10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2.5가 되죠. 125를 10분의 1을 하게 되면. 맞나요? 그럼 그 중에서 34를 만들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곱해줘야 돼?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34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맞나요? 곱하기 3 정도 하면 이거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36.5, 37.5 정도 나오잖아. 그럼 3.5 모자른다고. 맞아요? 3.5. 3.5 모자르는 건 12.5에서 많이 모자라. 반올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5.7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깁시다. 하나만 더 보죠. 6번 봅시다. 6번을 보면요. 다음은 연령별 인구에 대한 표이다. 다음 표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느냐. 자, 2009년부터 2010년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꽤나 복잡합니다. 자, 1번 볼게요.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 6번부터 볼까요? 6번에 1번부터 볼까요?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라고 되어 있어요.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를 보니까 제일 처음엔 21.1, 그 다음에 16.2, 15.6, 12.4, 11.3, 10.3, 8.9 계속 어떻게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맞아. 감소하고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 15세에서부터 64세 인구 구성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성비입니다, 얘도. 그럼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를 보니까 7.2, 11.3, 11.0, 11.3, 15.6, 24.3, 32.5, 38.2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얘도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고, 세 번째 봅시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은 5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볼까요? 인구수 2009년 3,39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의 인구수를 한번 볼까요? 16,156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5배 이상 증가를 했느냐? 5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나오겠니?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395에서 5를 곱해요? 안 된다고. 그냥 이거 5명 더 해봐. 얼마야? 3,400이지. 그냥 3,400에다 얼마를 곱해봐. 5를 곱해봐. 그럼 얼마가 돼? 여기 5, 4, 22 올라갔지? 170이 된다고. 170. 그럼 공 2개 더 붙었으니까 어때? 17,000이 되잖아. 그쵸? 근데 얼마씩, 3,395랑 3,400이랑 얼마 차이 나? 5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얼마가 빠져야 돼? 25가 빠져야 된다고. 그럼 16,156보다 어때요? 크죠? 5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말이 틀려. 맞아.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지기는 시기는 2012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를 볼까요? 그 다음에 14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시기 2012년에 처음으로 많아지죠? 2012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4번 같은 케이스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보다는 많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2011년하고 2012년에 지금 역전이 되긴 하는데 그럼 그 중간에 역전이 된다는 얘기잖아. 2011년까지는 역전이 안 되다가 2012년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노인수가 확 늘어나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중간에 언젠가는 어때요? 늘어나는 시기가 분명히 그 사이에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표를 봤을 때 매년 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번이 된다라고, 4번이 이제 2012년이 되는 게 만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완전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치료 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영화 조사한 표고요. 수용자 중 약물 중독자의 비율.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죠?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약물 중독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수용자 중에서는 약물 중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물 중독자가 지금 보니까 89, 96, 145, 137, 114 이렇게 되어 있잖아. 88 되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니야. 그죠? 가장 높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686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89. 이게 이제 2009년에 이렇게 있고 2010년에는 723 한 다음에 얼마? 96.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대략 몇 배야? 7배 이상이죠. 얘도 7배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대충 어림잡아서 7배 이상씩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2011년에 볼까요? 2011년을 봤더니 얘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145라고 돼 있고요. 얘는 824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비율이 높은 애라고 돼 있으니까 자, 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율로.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887이라고 돼 있잖아. 여긴 얼마라고 돼 있고 137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분자가 더 작아. 분모는 얘가 더 커. 그럼 얘 비율이 어때요? 무조건 얘보다 작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2013, 14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는 이제 뭐 89, 96, 145 이렇게 돼 있을 때 686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68.6대죠. 그지? 그럼 89랑 얼마 정도 차이 나요? 21 정도 차이 나죠. 21은 68의 대략 얼마야? 3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72.3이죠. 그럼 96 빼면 얼마예요? 14 정도 남죠. 14는 72에 얼마예요? 대략 5분의 1 정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돼 있냐? 10분의 1 하게 되면 82.4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63 정도 나오나요? 63?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68.6 뺐을 때 얼마 정도 나왔어? 21 정도 나왔었죠. 얘는 63 정도 나왔었고. 그러면 63 같은 경우에는 82를 얼마라고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가장 높은 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애 여기다는 3배 정도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요거 3분의 1 하면 63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가 비율이 어때? 높지. 그러니까 비율이 가장 높은 애는 언제가 되는 거야? 2011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그 다음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